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월 부산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시공사 한 직원이 대심도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려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래구 인근 대심도 공사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시공을 진행하던 한 업체 직원이 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심도 공사 중 쓰고 남은 철근 등의 자재를 팔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 자세한 기간과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m가 필요한데 6m가 들어왔다. 그러면 5m만 쓰고 1m 남은 이 인후 자재를 아마 바깥으로 반출을 해서 개인이 착포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 감리 조사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 원자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공사 후 남은 자재를 판매했기 때문인데 애초에 필요 이상으로 발주를 넣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혈세가 들어간 만큼 이를 정확하게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네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다시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동래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에서 도로가 갑자기 움푹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낡은 하수관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도로, 흙으로 차 있어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배수구 근처에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이곳에 지름과 깊이가 각각 1m 크기의 싱크홀이 확인된 건 지난 6일 오후 2시쯤. 도로 아래 매설된 하수관 파손이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구멍에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구멍이나 조짐은 못 보셨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데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지금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6년 전 승용차 앞바퀴가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생겼던 청주 도심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스팔트가 내려앉는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빠질까 봐 그전에도 빠져갖고 거의 한 3시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불안하죠. 이처럼 도로에 생기는 싱크홀은 주로 노후된 지하 상하수도관에서 새는 물이 원인인데 최근 5년간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깊이 1m,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싱크홀 가운데 88%가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도내 하수관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된 게 전체 20%를 넘어 언제 어디서 또 물이 셀지 모른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고도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시작 단계인 것도 그렇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이 집안 침하나 이런 것들은 이게 원인 자체를 잘 분석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청주 지역에 매설된 하수관로는 총 1,300여 킬로미터. 청주시는 7개 권역으로 나눠 35km가량 하수관로 보수나 신설 등 정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주시에 한 1,330km 정도 지금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하고 있지만 조금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역부족은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복구에만 급급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전문의를 모시려 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농촌 오지병원이 아니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의 일입니다. 연봉 10억 원을 조건으로 걸었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 전문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봉 10억 원과 별도 인센티브, 여기에 숙소와 식대 제공까지. 청주 한 종합병원이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하며 내건 조건입니다. 이 병원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지난달 2차례 채용에 나섰는데 지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문의들의 지방병원 기피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의료원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석이 2달째 이어지는 등 의료 인력이 정원보다 10여 명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의료원 역시 전문의 수가 정원보다 적습니다. 내년 5월 문을 여는 단양보건의료원도 5명 안팎의 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과 인프라 개선 없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 포함해서 원장님까지 이제 그 사방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좀 구인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오지 않고 있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은 충북을 비롯한 지방 의료 서비스 공백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일단은 실마리를 풀어줘야지만 그 위험도가 높은 과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를 좀 빨리 마련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도심병원까지 전문의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북 지역 의대 정원은 30년째 89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앞으로 발전소 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이 싸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했던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45조에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전이나 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울 월성 원전을 끼고 있는 경북에 전기요금 경감의 가능성이 일단 열린 겁니다. 경북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구축 등을 감내해왔지만 전기요금은 타 지역과 동일하게 책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생겼고 동시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야의 기업 유치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전기요금 차등제 실제 도입을 위해선 하위 법령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경북도는 산업부에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울진군은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달 GS에너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소형 원자력인 SMR 6기 유치에 나섰는데 SMR의 경우 일반 원전과는 달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번 특별법의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 SMR을 유치할 경우 9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산단 입주 기업뿐 아니라 울진 지역의 가정 전기 요금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 내에서 그 SMR이든 뭐 대규모 풍력이든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 내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료보다는 훨씬 싸게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만 있겠나 기대합니다. 에너지 분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NS에서의 비방과 집단 따돌림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학로 한쪽으로 작은 추모 공간이 자리했습니다. 지난달 8일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1학년 A양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숨진 A양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왕따와 학폭을 주도한 학생들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학교 안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제가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학폭 피해자들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또 다른 학교 폭력과 또 다른 왕따, SNS상으로 그러면서 그 모멸감, 굴욕감 이걸 또 견뎌야 돼요. 문제는 고통받은 사람은 있지만 그걸 입증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A양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리력에 의한 폭력이 아닌 SNS, 그것도 주로 익명 앱으로 이루어져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양이 죽기 직전 직접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자살 암시와 함께 가해자의 책임까지 명시했지만 고통의 정도를 증명할 A양이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물리적인 피해와 어떤 물리적인 피해로 인한 고통의 척도를 정량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죽어도 자살해도 입증할 사람이 없으니 어렵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부모 곁을 떠나버린 A양. 학폭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사건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는 A양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박종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옛날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입니다. 한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출연진이 경북 영양군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옛날 과자를 구매했는데요. 판매 상인이 한 봉지에 7만 원, 두어 개를 집어들더니 20만 원을 불렀고 결국 흥정 끝에 14만 원의 과자를 샀습니다. 이에 바가지라는 논란이 들끓었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영양군이 그 과자는 외부 상인이 판매한 것이고 영양군 전통시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이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비판 여론이 거셌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투표로 결정되는데 한국은 192개 회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지휘를 통해 북핵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비상임 이사국 지출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기준치 180배 후쿠시마 우럭 세슘 검출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일본 현지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우럭에선 방사성 세슘이 18,000베르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원전 인근 앞바다에서 내부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 국민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식 바뀐답니다.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되는 세금 기준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크게 달랐는데요. 수입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국산차는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즉 과세 표준을 낮추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 소비자 가격은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50만 원 선, 소형 차량은 3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새 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라면값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국민 기호식품인 라면의 가격 상승세가 최근 심상치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라면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올랐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2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뿐 아니라 라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10%를 넘기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라면의 주요 원료인 밀과 파묘 등의 국제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올 들어 이들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크게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색 차트 핫5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자 30년차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불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뭐 불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네. 그때를 고비로 해서 한국 경제는 이제 거의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위협이 상당히 큰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유는 두 가지죠. 뭐 하나는 수출이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되게 안 되기 시작한 데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내수 경기, 특히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인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네. 이 거래가 되게 많이 줄어서 2021년 거래량에 비하면 뭐 심지어 심할 땐 10분의 1까지 지난해 연말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 뭐 이사,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가구, 가전 할 거 없이 우리 경제 전체에 전부 내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약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면서 혼란을 느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바닥 징후는 보이는데 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 급매물 위주로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특히 대단지 위주로 인기 있는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고 사실은 서울이랑 광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시장 정말 냉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확실히 돌아선 기운은 보여지지만 이게 전체 시장의 회복이냐라고 물으면 좀 자신 없는. 왜 자신이 없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경기죠. 뭐. 아까 삼성그룹 연봉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 10% 이상씩 연봉 팍팍 올려주던 회사들이 그 연봉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았다. 안 좋다라는 뜻이고 내년 연봉 전망은 어때요?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자꾸 나빠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집을 사겠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득 전망이 있어야 집을 지금 베팅을 할 텐데 소득 전망이 밝지 않은 사람이 집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쌍바닥 리스크도 좀 남아있고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라는 아직 보장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지역별로 아까 이야기했던 전국 평균 레벨에 비해 많이 빠지고 유동성 좋은 지역들 위주로 나온 거지 전체적인 경제 또는 부동산 시장에 바닥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집값 반등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해 주는데 하반기 수출 회복되는 거죠. 뭐 이러면 뭐 V자 반등. 이건 V자 반등. 예, 그러면 뭐 제 생각엔 한 2020년 가격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경기가 좋아지냐,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낮냐 이건 문제지. 뭐 그 정도로 지나가다가 이제 2025년, 6년에 입주 완전 제로장, 수도권 기준 입주 제로장이 오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는 다시 집값이 그때 한번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 미국 경기가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에 은행들 신용 경색 문제에 대출 감소 문제에 뭐 시끄럽잖아요. 저희 잘 안 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 그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시원찮게 인하되거나 지연돼서 경기가 정말 나빠지면 금리는 떨어지지만 경기가 더 나빠져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출 금리의 인하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경기는 되게 나쁜. 이렇게 되면 이제 경매가 다시 늘며 지난해 연말 같은 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다시 늘면서 낙찰가율 떨어지며 이게 다시 금매를 부르는 경매 넘어가기 전에 파는 이제 그런 매물이 나오는. 그러면 이제 이중 바닥
이자 이중 바닥이지만 오른쪽 바닥이 지난해 연말 11월 바닥보다 더 밑에 있는. 아유,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러네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부동산 PF도 더 문제가 되겠죠. 지금만 해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불을 약간 연기는 나는데 불은 안 보이는 정도가 지금 부동산 PF 상황인데 거기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올해 초 롯데건설 자금 조달이 저는 결정적인 지금 시장의 회복에 금리 떨어지는데 큰 힘을 줬다고 보는데 네. 그때 롯데그룹이랑 메리츠 증권이 2조 5천억이었나요? 이렇게 펀딩해서 불을 좀 껐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들을 많이 씻어줬고 정부도 채권시장 안정기금 통해서 시장금리 내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걸로 안 되는 시장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기업 부도까지 나온다라면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죠. 근데 일단 워스트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미국의 선행, 그러니까 동행 지표는 꽝이에요. 완전히 나쁜데 선행 지표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하반기 그래도 뭐 바닥 치지 않겠나. 수출입니다. 수출 바닥이면 경기 바닥은 내년에 우리 치겠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은 좀 먼 일이잖아요. 네. 이제 5월이니까. 그래서 빗나갈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의 은행권들 또 부도 나냐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 해수욕장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이 다음 달 정식 개장에 앞서 일부 구간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물에 발을 적시는 시민들. 때이른 더위를 식힙니다. 아직 수온이 낮지만 물놀이도 시작됐습니다. 여름을 알리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일부 개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바다가 반갑습니다. 해운대에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고 빨리 발 담그고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싶습니다. 엔데믹을 맞는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바다는 더 매력적입니다. 사람 많은 거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날씨도 지금 물놀이하기 딱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요. Busan, it's really cool. The beach the weather is nice, the water too is nice, and I'm with my friends, so I'm having a really good time. I'm really happy to be here. 중요한 건 역시 안전입니다. 물놀이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상구조대원이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300m, 송정해수욕장은 150m 구간에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새벽 시간 무단 입수를 막기 위해 해운대 3곳, 송정 2곳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했고 야간 단속 인력도 늘립니다. 해운대와 송정을 포함한 부산 지역 해수욕장 7곳은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중점 추진함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 및 레저 활동을 위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이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부산만이 가진 해수욕장 특색과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한 레저, 힐링, 체험 등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더위는 당장 이번 주말 기세를 뽐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경북 포항의 특산물 장기산 딸기 생산이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크게 위축됐는데요. 지역의 한 농가가 황금산 딸기 생산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초입에 농가 소득에 효자 노릇을 하는 포항 장기산 딸기. 본격 출하 시기지만 지난해까지 3년째 이어진 태풍 피해에 재배 여건이나 상황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기 산딸기 재배 농가는 350여 곳에 달했지만 올해는 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재배 면적도 80여 헥타르에서 40여 헥타르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고령화로 재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엔데믹도 소득엔 영향이 적어 대규모 판매처인 산딸기 축제는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포항시 산딸기가 지금 앞전에 코로나라든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면적이나 생산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산딸기가 부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과 유통, 가공, 다양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위기에 빠진 산딸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기의 한 농가에서 발굴된
야생 황금 산딸기 개체. 경북농업기술원이 이를 활용해 조직 배양 과정을 거쳐 2년 만에 황금 산딸기를 성공적으로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소량 생산에 그쳤지만 기존 산딸기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다 보니 재배에 뛰어드는 농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흑딸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시세로는 1kg당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노란 거는 지금 나가도 1kg에 뭐 그 배 이상 25,000원 이상 나가고 요거는 지금은 원체 극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량 급냉해 가지고 서울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송라면의 농가에서 초여름에만 맛볼 수 있던 산딸기를 하우스로 재배하기 시작하며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치며 설자리도 위태로워진 장기 산딸기.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산딸기 생산이 하나 둘씩 성공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경북 구미에선 시노인회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금품 수수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는데 노인 회장과 전 취업지원센터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구미경찰은 지난달 22일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장 A씨와 취업지원센터장 B씨를 각각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센터장 B씨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앞둔 B씨가 재계약을 위해 A씨에게 금품을 건넸지만 재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게 발단입니다. B씨의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2월 7일 노인 회장 A씨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B씨는 해당 입금액이 지난 1월 20일 인사권을 진 A씨에게 건넨 돈이라고 말합니다. 경찰도 이들이 주고받은 돈을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보고 A와 B씨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반면 노인 회장 측은 단순한 명절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바로 돌려주려고 했지만 일정이 바빠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간부진의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 A씨의 갑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인회장 A씨에게 가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가 센터장 B에게 수차례 밥을 사도록 한 행위 등을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해당 사건 이후 노인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었는데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일부 이사들은 A씨가 노인회 예산으로 자신을 변호할 노무사를 선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 개인 일을 가지고 개인이 하다 그랬는 거가 왜 단체에서 공금을 쓰도록 그래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 찬성해라 이 카빌라 그래 우리가 아이 나가라 투표를 무기명 투표하는 거 가지고 찬성하라 말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한 표 차이로 그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노인 회장 측은 노동청 판단에 대해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무사 선임권은 노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흐름을 관통해온 HCN 뉴스가 한층 더 새롭고 한층 더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HCN 뉴스.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